특검 수사를 앞두고요. 김건희 여사가 지병 악화를 이유로 입원했다는 걸 어제 저희가 속보로도 만나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유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특검에서 소환 조사 요구하면 응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검찰 출석 요구 이번엔 응하실까요? 세계 특검 모두 아니,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네? 그쪽으로 조금 앞으로. 네? 세계 특검 모두 정치보복 특검이라고 보십니까? 건강 상태가 제가 보기에는 나쁘진 않는데 어찌됐건 지금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병원에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만약 아프시면 빠르게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평소에도 이제 계속 우울증 약을 먹었으니까 평소에도 안 좋았고요.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게 뭐 고의 입원 아니냐. 이게 터무니없는 약인 게 소환하려면 몇 달이 걸려요. 지금 소환하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하는데도 20일. 다른 사람 먼저 조사하고 특검 6개월이잖아요. 중간쯤 가야 김건희 소환하는데 병실에 한 일주일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퇴원할 텐데 이게 뭐 피하기 한 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다. 하나하나 시비를 만나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속보로 만나봤다시피 김건희 여사가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은 전해드렸었는데 이번 사유가 뭐 대략적으로 극심한 우울증과 뭐 과호흡 증상도 있다 이렇게 알려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건강 체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검찰총장 시절에 그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압박이나 정권의 탄압이 왔을 때 그때도 꽤 심각했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지난 이제 이 활동, 공개 활동을 중단한 이후에 건강이 점점 좋아지지 않았고 특히 12.3 비상계엄 이후 뭐 이 국면에서 꽤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서초동으로 옮기면서 건강이 더욱더 이제 좋지 않아져서 아마 지난주에 이제 병원에 외래 진료를 갔을 때 담당 의사가 일단 입원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를 했고 아마 그것 때문에 어제 이제 전격적으로 입원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그동안 뭐 약을 꾸준히 이제 복용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점점 어떤 심해지고 아무래도 이제 사실 외부 출입을 거의 지금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집에 있어도 집에만 있고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본인이 뭐 반바지 차림으로 상가에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은 포착됐지만 김건희 여사가 외부에 나왔다는 장면은 한 번도 포착된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집에서 있으면서 꽤 이제 아마 심적으로 뭐 좀 아팠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아마 병원에 직접 입원했다는 것은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물론 뭐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으면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또 이 시점이 이제 특검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이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의사가 입원을 권유했고 보시다시피 구체적인 병명은 말씀 못 드린다는데 알려지기로는 뭐 과호흡 증상도 있고 극심한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전언도 있습니다. 환자 개인정보를 확인이 어렵다는 병원 측 얘기도 있는데 허주현 변호사님,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소통하고 있는 서정훈 변호사 얘기는 그동안 김건희 여사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 뭐 이 얘기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이 상당히 지속됐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이유로 모두 다 입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극심한 우울증 상태에서 자해할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과호흡 증상 와서 호흡기 내과도 협진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불안 증세가 신체적인 변화로 나타나서 이게 응급 상황까지 갈 위험 정도가 있을 때 보통은 입원을 시킵니다. 김건희 여사도 아마 그런 사례에서 지금 입원을 권유받고 입원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서 지금 앞두고 있었던 검찰의 수사는 사실상 대면 조사는 불발된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소환해서 대면 조사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곧 출범을 앞두고 있는 특검 수사에 대한 향방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언제 퇴원할지 그 시기를 가늠하기는 힘들지만 제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12월 초까지도 수사기간이 여유 있게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
그렇다고 하면 일반적인 경우에 이런 우울증으로 설령 증상이 악화가 돼서 입원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 집행이라든가 체포영장의 발부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구속영장 발부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서류 심사만으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뭐 장기간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피의자의 어떤 건강 상태에 대해서 원활하지 못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사실상 시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팀에서는 소환해서 대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일단 밀고 나가고 여러 가지 카드를 상태에 따라서 고려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본인 관련 특검을 코앞에 두고 지금 입원을 했기 때문에 민중기 특별검사, 민특검이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맡게 됐죠. 오늘 기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뭐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인 조사 일정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츰 생각해 보겠습니다. 글쎄, 어느 시기일지는 모르지만 조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 오늘 여권에서는 이거 소환 피하기 위한 특검 소환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가 여권에서 꽤 많이 나왔는데 일단 민중기 특검 얘기는 아직 어떻게 조사할지 언제 조사할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근데 아까 서정욱 변호사 말처럼 어차피 특검이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면 몇 달 남았으니까 아니 특검을 피하려고 했으면 이 타이밍에 입원할 게 아니지 않냐라는 취지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름의 또 빌드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지금 본인의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입원했다 하는 건데 이번에 입원한 것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수시로 입퇴원을 한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검찰 수사 또는 특검 수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사법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복적으로 이 병원에 입퇴원하는 것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지난 6월 3일 날 좀 전에 자료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대선 당일 날 투표하러 나오는 어떤 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듯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예. 갑자기 또 입원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는 것은 뭔가 그런 부분들도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었고 대선 기간 중에 검찰의 소환 조사에도 건강상의 이유 그리고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가지고 검찰 소환 조사를 회피했었고 또 예. 6월 14일 날 검찰에 출석하라는 것도 소환에 응하지 않고 바로 이틀 뒤에 병원에 입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검찰 조사에도 협조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특검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예. 보여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 상황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한 이 수사는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진행될 것이고 17개의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예. 거기에서 최정점에 김건희 여사가 들어있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는 대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속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에 이 건진법사 혹은 통일거 간부와 관련된 이런 그 샤넬백 논란이요. 통일거 간부로부터 건진법사에게 갔던 그 샤넬백 2개. 근데 그것 말고도 그걸 신발로도 바꿨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김건희 여사 신발 발사이자 맞다면 이게 김건희 여사로부터 흘러간 뇌물정화 아니냐. 뭐 이런저런 얘기까지 오늘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황 증거의 신빙성이 확 올라가게 되는 대목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요. 예. 처음에 통일교촉으로부터 건진법사가 받았고 그 건진법사에 의해서 김건희 여사를 수행했던 수행비서가 이 가방을 바꿉니다. 첫 번째 받았던 가방은 800만 원대로 알려져 있고 예. 이때 샤넬로 바꾸러 갔을 때 함께 동행했던 이가 관저비리 공사에 함께 투입됐던 21g이라는 이 대표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관저공사 비리로도 결국에 이 연결고리가 다 여기에서 좀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있고요. 2022년 11월 달에 받은 가방은 무려 1,200만 원대입니다. 그런데 이 가방을 가방으로 그냥 바꿨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첫 번째 가방을 바꿨을 때는
80만 원의 웃돈을 주고 뭔가로 바꿨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신발도 결국 바꾼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치수가 뭐 세간에는 250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예. 이 부분이 실제로 김건희 여사의 발 사이즈와 일치하게 되면 훨씬 더 그 신빙성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전직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건강 관련 입원을 했다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취지의 여러 보도 외기까지 김건희 여사의 건강 얘기가 이제 또 한 번 또 속보로 들어오면 저희가 그때도 한번 다시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